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정상무님과 오늘 이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김태형 부사장, 김태형 부사장도 웃기죠. 네.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왜냐하면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딴짓하고 있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한 1년쯤 지나서인가요? 2년쯤 지나서 졸업하고 나서 그죠? 네, 1년 채 네, 안 됐을 때였습니다. 조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응? 왜 임플란트 회사에 다니는데 나를 만나고 싶지?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편하게 살 때예요.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살 때.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마 자전거 타고 일찍 모자 쓰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회사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최초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걸 네트워크 구조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석준 상무는 원래는 삼성 물산에 있었죠.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 KPI를 높여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되게 이게 어색한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강의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좀 나름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신 여 교수님한테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 같은 고민들을 또 제가 겪어온 고민들과 그 아픔과 혼란스러움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이렇게 매를 먼저 맞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저희는 이걸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고 저 스스로는 우리 디오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궁극적인 이 끝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아직은 굳건히 믿고 있어서 그게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반도 채 못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노 교수님, 윤 박사님을 만나서 일단은 가야 할 곳이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그래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가 제일 큰 성과 같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좀 떳떳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가닉 비즈니스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여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은 최대한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식으로 저한테 여쭤볼 것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약하나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또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고민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디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지만 위대한 회사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저는 위대한 회사는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정으로 가고 있고 임플란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플란트 시술의 경험을 잘 일어나고 그 경험에 해당되는 이 단위가 많이 늘어나는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을 주는 회사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수업에 있어서는 겉모습이나 아직 일하는 모습이 많이 제조사를 닮아 있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우리 디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시술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저희 디오 부산에 있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본사고요. 지금 글로벌하게는 한 900명 정도 임직원을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 저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임플란트 시술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50만 케이스 정도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 박사님께서 워낙에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회사에 대한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대충 해서 정상문이 올 거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다음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조직, 그 다음에 프로세스하고 시스템이 좋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좋으면 이 좋은 회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가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유니크하고 저는 또 신뢰가 갈 만한 이라는 것들을 텀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제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배우셨겠지만 MVN이라고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네트워크라고 하는 최소한의 네트워크 단위를 만들고 확장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 좋은 비즈니스 모델, 위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조직 구성원 또는 뭐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조직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노 교수님하고 임 박사님한테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프로세스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이 컴플라이언트를 지키는 이 룰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런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도와주기 위한 이 seamless한 contextualization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오퍼레이션 역량으로 가진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위대한 회사고 벤치마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아마 이런 거에 아주 근접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벤치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제 경험은 이 5가지 관점에서 디오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임플란트 제조회사에서 이 노 교수님을 만나서 이 강의를 듣고 뭣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순례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여정을 겪고 있는지 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저희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험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2가지를 준비해서 그걸로 아마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I feel lovely. I can smile now. At first, I couldn't smile because I didn't have them teeth, but I feel real happy. So we all know the structure of your nerves and those systems. So you're 100% safe. Safe, okay. And not even a single pain that you might probably can face Oh, during really? the surgery. Yes. No pain? Yes. The surgery was excellent. Everything went well. I was kind of nervous, but the doctor did an excellent job. And normally, when you get the implant surgery, like you walk out of the clinic without a teeth. The thing that you have the teeth today is that we have been able to do minimally invasive and computer-guided surgery. So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your teeth right after the surgery? I feel lovely. I can smile now. At first, I couldn't smile because I didn't have them teeth, but I feel real happ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i, my name is Dr. Riley Clark. I own the Rogue Valley Implant Center in Medford, Oregon. I'm an implant-only dentist. It's all I do. And I've been addicted to guided surgery for the last several years. I think it's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our patients. Recently, however, my world was thrown upside down because I got introduced to this system called DioNavi, and their approach to guided surgery is unlike anything else I've seen, and the results I've been getting have been phenomenal. So DioNavi takes a really unique approach from your preoperative protocols to even your implant surgery to restorative protocols. They have a complete workflow, A to Z. I haven't seen an implant company own that territory as thoroughly and as thoughtfully as Dio has done that. It's been really exciting to be part of that. It's frustrating, it's challenging, it's an awful idea to switch implant companies. I totally get it. My office was full of a different brand of implant, different parts and pieces. Ultimately, as I was doing surgery with DioNavi, I was seeing results that were so amazing, I had to make the switch. I realized that it's worth it. It's going to be painful, it's going to have an expense associated with it. But end of the day, my commitment to my patients is the very best. And I found the best that I've seen, and that's why I made the switch. So when I initially heard about DioNavi, they allowed me to do a couple of cases just to kind of see how it works, see how the surgical kits work. And that was awesome to be able to actually experience it in the office, to clinically see what it can do for me. I was really compelled with what I was seeing, so I tried some more cases, then I tried some more cases, and I kept getting results that were amazing. Ultimately, I said, this is consistent, this is a protocol I want to adopt. So we decided we're going to make the switch, and it took a lot of effort. We had to retrain the staff, but Dio was very, very thoughtful how they trained us, how they supported us. They really held my hand through the process, so I felt like, yeah, this is doable. The staff has appreciated the change. Patients might not know it, but they are appreciating the change because it's a better workflow for them. So I'm all in at this point. Every case, every time is a DioNavi case. 여기서
그러니까 저보다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이어서 제가 저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은 넣었는데 이해는 가시나요? 저희가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라고 하면 그냥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쉽게 말해서 없는 치아에 대한 이 없는 치아를 있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피부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그 뼈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드릴링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 절삭을 하고요. 그 뼈를 깎아내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 타이타늄으로 된 이 나사를 넣고 그 나사 위에다가 이제 이빨 모양으로 생긴 이 보철물을 고정시키면 내 없던 이빨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전통적인 이 인더스트리는 그런 거에 수반되는 이 치과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타이타늄 이 나사 모양으로 생긴 임플란트를 제조해서 생산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거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보철물, 그러니까 이빨 모양으로 생긴 것, 또 이빨과 이 나사 모양을 연결해주는 이 링크, 뭐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의사분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경험, 또 의사의 숙련도, 또 임플란트를 잘 심으시는 의사분들, 아니면 또 경험이나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 이런 명의를 찾아서 이제 시술을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더스트리의 이 전형적인 프랙티스인데, 저희는 경력이 1년 된 의사와 경력이 30년 된 의사든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그 의사분들한테 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디자인돼서 3D 프린터로 프린팅이 된 환자 입에 정확하게 이 마우스피스 같이 물리는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도구들을 써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구멍을 뚫을 때나 아니면 이 뼈에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환자 피부 조직을 찢어낼 필요도 없고, 보통은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의사분들이 수술을 다 하는데,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 CT라고 하는 이 뼈를 촬영하고, 이 위에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강 스캐너라고 디지털로 이 이미지를 스캔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의사가 직접 보지 않은 영역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형성된 가이드를, 제대로 생산된 가이드를 가지고 심으면 저희 설명서대로 심으면 경력 1년 된 의사도 경력 30년 된 의사들 같이 똑같은 퀄리티의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형적인 컨셉이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오나비라고 하는 유니크한 이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김 부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게 뭐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임플란트 회사가 제품을 판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팔 수도 있고 이 디오나비 같은 이런 케이스 시술 솔루션을 이 박스에 딱 저렇게 넣어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유닛 단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도 그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교수님들한테 이 자문을 받고 할 때도 조차도 자꾸 머릿속에서는 내가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 케이스를 팔아야 되는데 자꾸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유니크한 건 좋은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우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해하고 개발하기 쉬울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버 입장에서 우버라는 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우버가 제조사예요. 만약에 제조사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제조사가 이 우버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여정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 차만 팔아야 되는데 우버 드라이버들은 여러 가지 차를 운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버가 파는 제품은 라이드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 그 라이드를 파는 회사인 건데 판다라기보다는 그 라이드로 인한 경험으로 쌓여진 이 승객과 운전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의사와 환자가 연결된 이 시술 경험이 단위의 케이스고 그게 MBN인데 그거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를 도와주는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물로서 디오의 이런 이 임플란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가 됐든지 이런 서비스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이 오가닉 비즈니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달리 가져간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디오의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이 시술 경험이 이 아주 좋은 유니크하고 이 믿음 신뢰가 가는 이 시술 경험, 의사와 환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시술 경험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디오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럼 디오의 수익 모델은 뭐냐?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저희 제품이 필요한 부분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가 저희 제품을 소비해 주는 거예요. 이 케이스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제가 이 몸소 체험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팔아야 되는 제품, 뭐 현대자동차에 나는 뭐 제네시스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가닉 네트워크를 만들지, 오가닉 비즈니스를 만들지, 제조사로서. 아니면 내가 뭔가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팔아야 될 거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단순한 심플한 이 MVN을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도 저는 사실 2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하고 의사가 이 시술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아주 경쟁력 있게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텍스튜얼라이제이션 개념에서 각각의 요소에 구성된 기능들이 이 케이스가 검색되고 찾아지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선택되고 그리고 나서 케이스가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그 경험이 공유될 수 있게 거기에 해당되는 펑션들을 만들어내서 이 도와주는 회사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그래서 이 환자와 의사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이 케이스, 이 네트워크 개념에서는 디오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게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디오가 존재하는 거고, 또 저희가 그려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공기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MVN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경험, 그 다음에 의사들 입장에서의 니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아직도 이제 계속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한테는 어떤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구축할 것인가. 의사들한테는 또 어떻게 케이스를 만드는 케이스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참여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의 마케팅적인 고민이고 또 오퍼레이션적인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는 안 해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유니크한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의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이 환자가 만족할 수 있고 의사로서도 상당히 예측 가능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과 툴과 기술과 서비스와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냐? 제 생각에는 저희는 되게 지금 더디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현대자동차였어요. 우버를 꿈꾸는 현대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드라이버들한테 이 자율성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현대차도 몰 수 있고 기아차도 몰 수 있고 BMW도 몰 수 있고 벤츠도 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제품밖에는 안 돼. 왜? 그 기술력이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저희 거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이거를 오픈 플랫폼으로 이렇게 오픈을 못 시켜드려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은 나중이 되면 저희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스스로 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참여자 이슈인데요. 의사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살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그냥 이 치과 의사분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케이스 박스만 딱 받아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는 못했다. 우리의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기술 수준들이. 그거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아주 낮은 엔트런스 베리어를 가진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를 가지고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참여자의 참여하기 위한 이 비용을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아직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면에서 저희가 풀어나가고 있는 숙제고요.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은 설정은 돼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궁극적인 이 틀을 보자면 저희는 그냥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프로바이더인 의사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룰, 그다음에 환자들로서 지켜야 되는 룰, 또 다른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참여자들로서 지켜줘야 되는 룰들을 만들어준 채 이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이 디오나비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파는 회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스탠다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저희 MVN이고 그게 확장돼야 되는 네트워크의 모습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크게 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참여자는 여러 단순히 의사하고 환자뿐만이 아닌 여러 참여자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환자하고 의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 프로덕트의 유니크니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에 대한 그 가치가 없이는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오가닉 비즈니스를 사실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고 경쟁사들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하드웨어에 기반된 사업이라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경쟁력, 그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복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갖추어진 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닛 단위의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네트워크여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 회사든 다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또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모두 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걸 하려면 저희는 다행히 디오나비라고 하는 이런 운 좋게도 이런 기술이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볼 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어느 사업 모델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시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이런 일반 제품들도 상당히 이제 유니크니스가 있는 제품들이고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보면 쉽게 말해서 품질은 제일 이 우수한 끝단에 와 있고 가격은 계속 경쟁력 있게 낮추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또 퀄리티는 높이는 상태에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니크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제품 개발 관점은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편하게 시술이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케이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만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오나비라고 하는 것들도 포지션이 지금은 이렇게 기술 수준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제일 높은 곳에 와 있고,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 이 시장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포지션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이휠을 보면 이렇게 저희 선순환은 케이스가 검색되고 이제 케이스가 또 러닝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디컬 인더스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높아요,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검색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플라이휠이 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러닝하는 사이클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러닝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케이스의 경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케이스가 공유되고 이 선순환의 과정을 쭉 거쳐 나가는 거고, 저희 관점에서의 마케팅은 저희는 마이닝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 디오나비에 맞는 이 의사들을 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닝을 잘 해야 이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일즈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는 파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 짓듯이 계속 물을 부어주고 비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하고 서포트가 계속해서 시무러스하게 일어나야 그게 아주 크리티컬한 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마이닝과 파밍 크게 보면, 그리고 그게 오가닉 사이클에 맞춰서 저런 플라이휠로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우리 케이스의 네트워크는 확장될 수 있는 이 유인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이게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크리티컬한 주체가 환자하고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의 니즈는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문을 통해서 이제 했던 거는 환자나 의사나 케이스를,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많은 환자를 받고 싶다. 이게 이제 크리티컬한 니즈고, 그다음에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케이스를 잘 찾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니즈들이 있었는데, 좀 더 속내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요.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시술을 하고 싶고 싼 시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의 마케팅을 가지고 의사들의 참여도를, 이 네트워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들한테는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저니가 발생을 한다. 이 케이스 네트워크를 확장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환자들한테는 반면에 이게 얼마나 좋은 시술인데 정말로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서
even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저희가 환자들한테 시술을 직접 파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환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이 네트워크에서 환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제된 시술로 검색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의사한테서 시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그 연결된 케이스에다가 그 케이스에 필요한 이런 이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을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4만 불의 매출을 해서 집에 가져가는 돈이 대략 한 22만 불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이 average 이 치과 의사들이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12만 5천 불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의사들이 저 밑에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불 벌면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저런 의사분들한테 저희 솔루션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 이상에 있는 의사분들을 마이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좀 더 경쟁력 있게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하게 이 디오나비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런 이 지점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저렇게 힘든 원장님들이 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수가를 낮춰서 이 출혈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가치가 있는 시술을 가지고 좀 더 제값을 받고 환자들한테 좀 더 좋은 시술을 해드리게끔 도와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 그 도와주는 가장 현실적으로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그 수가로 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경험을 이 financial journey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이 이 돈을 버는 여정도 이 케이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비를 몇 케이스 정도씩을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벌어가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로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냐면 저희 영업 인력들한테 이제 지금 있는 영업 인력들한테 툴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도 웹사이트에도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지금 지출하고 있는 비용, 월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 월 매출 이런 것들을 이 지표들을 쭉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향후 이 2년치에 대한 이 디오 나비를 해서 이 케이스를 늘리면 어떤 식으로 파이낸셜 저니가 생기는지 그거를 프로젝션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컨설테이션 자료로 드립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케이스 네트워크를 늘리는데 필요한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영업 인력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영업 인력들이 오가닉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건 아직은 힘드니까 그래서 대충 그 컨셉에 맞게 어떤 여정을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 가이던스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환경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단계별로 본인들이 제대로 된 경험을 이런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파인 튜닝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있고요. 거기엔 또 디오도 있고 디오랑 이런 케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시너지를 내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결고리를 끊어놨어요. 그 DO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 교수님 강의 들으실 때 아마존의 buyer and seller 해가지고 교수님 자주 쓰시는 이 네트워크 그려놓은 그 내용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엔 DO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고. 그러면 DO랑 우리 DO의 사업 파트너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디멘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 환자와 의사와 병원 스태프들이 저 케이스를 잘 만들 수 있게 우리의 조력자와 함께 있는 같은 디멘전에서 저 다른 디멘전에 있는 케이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연결을 연결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본인들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비즈니스에 대입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엄청난 이 엔트로피가 필요하실 겁니다. 제 경험상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좀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아까 그 조직 없는 조직이라는 화두로 교수님한테도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보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투명하고 compliant한 rules of participation이라고 했는데, 이 참여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참여하는 룰셋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DO의 제품은 그냥 스탠다드를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좋은 케이스 경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분들은 이런 룰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또 이런 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이 시술 비용 깎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레셔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또 필요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면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에서 파트너를,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회사 안에서 저 혼자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또는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소규모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닉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노력이 필요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큰 조직에 다니신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도 잠깐 수업 시간에 언급하시는 걸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제 레코멘데이션은 그냥 사내 벤처를 만들어서 이 MVN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랑 싸우게 되면 이 비즈니스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레거시를 킵하면서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겪어온 과정을 가지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컴프로마이즈를 하면서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하실 수 있다면 사내 벤처로서 이걸 시작하시는 게 제일 제가 레커멘데이션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기존의 비즈니스로 인한 레거시하고 컨플릭트를 없는 상태에서 해야, 이걸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야 좀 이거를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아까 한 번씩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 선순환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잘 검색되게 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고, 그 케이스가 검색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을 마이닝할 수도 있고 환자를 마이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게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사실 오늘날에서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는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도 아니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걸 빨리 가게 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드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테스트하면서 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운 대로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이제 테스트해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고 검증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서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또 시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잘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나 케이스로 잘 배우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하고 좀 더 이 생산을 좀 빨리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잘 유통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 위에 잠깐 썼는데 find the doctor to find the case인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병원을 검색하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플랫폼에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케이스가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DO의 이름으로 검색되면 안 되고 아주 중립적인 이런 이 공간에서 이 환자나 의사나 그 케이스를 검색하고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버를 지향하는 현대자동차다 보니 팔아야 되는 거는 이 현대자동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막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중립적인 위치를 못 취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이런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예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케팅 관련해서도 환자들한테 실제 보험 수가 기준으로 8,500불짜리 시술을 저희 프로바이더한테 시술을 받으시면 4,500불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파이낸싱 솔루션을 통해서 이 4,500불짜리 시술을 월 375불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니를 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의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마케팅하세요라고 이제 코칭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시술을 파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해서 이런 것들이 중립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케이스를 중심으로 케이스를 구매하고 구매된 케이스가 의사랑 검색된 의사분의 케이스와 연결돼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병원이 환자 마케팅하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구글 광고, 검색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특정 병원 한 케이스를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글 플랫폼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한 건데요. 어떤 특정 병원에 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저희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해서 이 병원에 이 기간 동안에 74건의 상담 예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예약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병원의 환자를 상담할 수 있게끔 이제 병원에 보내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병원들이 이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이런 사이클도 테스트를 해서 이제는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서 저희 시술을 하시는 병원들한테는 이렇게 환자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가 그 병원에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실시간 대시보드라서 병원들한테도 트랜스퍼런트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비 지출이 얼마가 됐고 그 광고들을 통해서 내가 몇 건의 상담 예약이 잡혔고 실제로 이 시술로 이어진 거는 몇 건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경쟁 마케팅 회사 대비해서 이 노출은 얼마나 더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병원 쪽에다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의사분들이 저희 케이스를 주문하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주문한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포털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케이스가 제공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걸 딱 누르면 매 케이스마다
의사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따라만 하면 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가이던스를 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시술만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각 단계에 해당되는 교육 컨텐츠들을 다 저렇게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러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저희가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한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다 단위가 유닛이 완성됐으니까 의사분들께서 저기 시카고에 있는 LA 사시는 의사분이 시카고에 사 있는 내 동료 의사한테 네가 모르는 유사한 케이스 내가 이렇게 진행한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이런 분석이라든지 골질이 어떻게 돼 있고 케이스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케이스를 저희가 유통시킬 때 의사분들한테 유통시킬 케이스, 환자분들한테 유통시킬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속 이제 진화시키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헙스팟이라고 하는 CRM 플랫폼인데요. 이것도 저희 영업사원들이, 영업 인력들이 이 각 개별 치과에 저희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험과 여정을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마케팅, 아까 보여드렸던 마케팅을 돕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을 제대로 된 수가를 받고 치료하실 수 있게끔 뭐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이렇게 가이던스, 아까 제가 되게 복잡하게 엑셀 파일 같은 데로 만들어서 이 기획했던 내용들을 실제 CRM에다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을 한 명을 마이닝을 하면 자동으로 마케팅 메시지들이 나갑니다.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이 영업 인력이 미팅을 잡았다. 그럼 그 고객한테 미팅 전에 사전에 고객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케이스 자료들, 케이스 영상 컨텐츠, 그 다음에 뭐 참고할 만한 자료들, 그러니까 케이스에 간접 경험된 자료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동으로 발송되게. 그리고 나서 영업사원들은 가서 이제 상담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동영상 강의, 웨비나 같은 것들로 자동으로 연결시켜 드리고 그래서 영업활동이 그냥 단편적인 영업활동의 관리로서의 이 CRM 플랫폼이 아니라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케이스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제대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걸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걸 이제 녹여 나가려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숨겨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솔루션이 보면 요즘에 기술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요. 이 영업 인력들이 의사들이랑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들도 다 스크립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헙스팟 CRM 앱을 깔아 가지고 영업 인력들이 의사 원장님들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스크립팅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특정 스크립팅 중에서 특정 키워드가 트리거가 되면은 뭐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저희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룰셋을 만들어서 특정 한 것들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그것조차도 관련된 정보가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잘 전달한 영업사원이 있으면 이거를 또 공유를 합니다. 참고하라고 다른 영업 인력들한테.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계속 공유하고 이 경험을 케이스를 만드는 거를 촉매 역할을 잘한 케이스를 또 우리 영업 조직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각화해서 공유를 하고 청각화, 시각화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까지 이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대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이 교수님하고 박사님 만나서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는 했고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욕먹지 않을 만큼 이해는 했다. 그 다음 이거를 진짜 이 두 분한테 안 부끄럽게 이 사업을 잘 만들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냥 매를 먼저 맞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고민해 오고 이 전 버전에 이제 순례라고 하는 테마에 제 PT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거길 보면은 이제 진짜 눈물 없이 못 보는 이런 고통의 과정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후속 버전이라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만들어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배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봤어요. 이거는 네. 메디칼 인더스트리 관점인 거고 네. 인간의 구강 구조는 다 다르다. 그래서 네. 이게 3D 컴퓨터로 어떤 한 사람의 구강 구조를 복제를 해서 시술할 부분을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전이 1년차 서전이든 30년차 서전이든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도 결과적으로는 서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의료 과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3D 컴퓨터로 모범 답안이 있는 제품이 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이는 몇 개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고가의 돈을 들여서 3D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리 어답터로서 그런 시술을 받아.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과정을 쌓아. 그래서 의사들과 의사들이 경험을 공유해. 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올가닉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충분히 들었는데 어떻게 저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지? 라고 동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그러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버의 라이드라고 하는 게 이 승객과 이 운전자를 연결시키는 그 개념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정말 우버를 이용하면 정말 편해요. 금방 와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버 기사들은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예. 그 우버의 라이더가 되는 그러니까 우버의 승객들이 환자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버의 승객들이 환자고 우버의 기사가 이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드라고 하는 그 두 개체가 만나서 연결돼서 만드는 그 라이드가 저희 입장에서는 한 시술 단위의 케이스 경험인 거예요. 시술 경험. 그 환자 입장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실은 기회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 타는 일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거는 그러니까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메디칼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러니까 올가닉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운 난이도가 더 높은 비즈니스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 박정현 원우님의 질문에 추가로 해가지고 저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경험에 대한 케이스를 소비자가 디오나비나 이렇게 들어가서 내 구강 구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서 이렇게 돼서 의사를 찾아가고 이런 구조까지는 혹시 가셨나요? 그렇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환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케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버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또 불특정 다수의 치과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들 검색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데까지는 저희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중심으로 특정 환자를 특정 케이스 우리 디오 나비를 시술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쵸, 택시 타는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되게 이 기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커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우버를 타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커지는 속도도 커질 수도, 그러니까 빠를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사이즈도 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 작은 네트워크인 거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그렇다고 아니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타겟 자체가 네트워크의 MVN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버의 라이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버의 라이드는 한 라이드당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 시술은 그 밸류 자체가 한 네트워크 연결돼서 창출해내는 가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3,500불에서 4,000불이라고요. 그럼 한 40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메디컬 인더스트리에서 작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버의 네트워크보다는 작은 네트워크일 수는 있으나 가치 측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도 저도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디오가 이 병원, 덴티스트나 아니면 클리니컬 스텝이나 페이션트 링크를 연결해서 이 오가닉 비즈니스 한 건 굉장히 놀랍고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링크도 중요하지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이제 아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나요? 고객 경험. 고객이 뭘 경험하냐? 그 링크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케이스도 저 사실은 아까 그 디온 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뭐 파일럿을 경험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확산 효과나 아니면 또 그 환자들도 제가 이제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디오를 선택했을 때 오스템을 선택하거나 바텍을 선택하지 않고 했을 때 치과 의사들의 저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과 의사들이 권한이 없어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 일반인들도 이런 케이스를 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디오네비를 경험해서 이게 굉장히 훨씬 더 다른 것보다 좋고 훌륭하구나 이런 경험치를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시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다들 이빨이 생기신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당일날 이빨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잇몸을 찍고 절개하고 이 피부 조직을 다 찢어서 이렇게 넓힌 다음에 이 골을 이 성형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넣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수처라고 하는 이 바느질을 그러니까 꿰매거든요. 그러면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보통은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이 피부 조직을 꿰매서 이걸 덮어 놓고 봉합을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빨 모양의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본드 같이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티가 안 나게끔, 그래도 연구 같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통상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빨이 자꾸 떨어져요. 저도 지금 앞니 2개가 임플란트인데 틀니를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술을 안 하려면 저희같이 정확하게 이 3D 모델링이 된 컴퓨터 가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0.4도 이내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또 찍고 시술하는 게 아니라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해서 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최소 절개법으로 시술이 들어가야 그날 당일날 이빨을 위에 얹고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자가 이빨을 가지고 이 시술 당일날 이빨을 다시 획득을 하고 이빨을 다시 가진 상태에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의 표준화해서 모든 시술이 다 그렇진 않지만 80% 이상은 그렇게 즉시 보철이라고 하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영어로는 immediate tempor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immediate temporization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이냐 아니냐로 되게 큰 밸류가 나뉘어요. 근데 디오나비는 80% 이상 그 즉시 보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환자분이 되게 이렇게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셨던 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나오시자마자 이제 본인 이빨 생겼다고 임플란트에 딱 고정이 된 이빨이 생기셔가지고 붓기도 없고 이러시니까 상대적으로 웃으시면서 막 가족분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분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라이브하게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 시술 이후에 이빨을 가지고 이 병원을 나선다는 게 이게 의사가 정말 엄청나게 경험이 있고 정확한 시술을 하지 않으면 힘든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텐데, 그럼 뭐 디즈니 키드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이나 그런 좀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치아 건강을 뭐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면서 디오나비까지 오는 그러한 저니가 뭐 그런 것들도 혹시 프로젝트로 하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를 아주 최소 단위에서 키워가고 있는 단계라서, 그리고 뭐 그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커갈지는 저도 몰라요. 뭐 디파인은 못하는 거고, 단 이제 저희가 설정해놓은 MBN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넓혀 나가는 걸 하고 있는 거고, 나중이 되면 진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정보 네트워크가 돼서 이 치과 덴티스트리 또는 아니면 뭐 메디컬의 전반적인 정보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까지 자생적으로 뻗어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 시술, 거기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저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서 일단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수업 내용 안에서 또 그래도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게 네. 그래도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좀 아직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로서 임플란트 제품을 갖는 파이프라인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이나 전략적인 영업에 대해서 충분히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 좋은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직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매개가 시술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네. 시술 케이스가 고객끼리 공유되고 있나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디오에 들어와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 할 뿐이지 고객끼리 좀 공유하는 어떤 흐름을 아직 못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런다면 기존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로 치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데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후기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이 디오 임플란트 되게 좋다라는 게 막 바이럴되고 있고, 그런 걸 막 서로 그럼 공유를 하는 거죠. 그게 1차적일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면. 2차적으로는 굿닥터처럼,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되려면 뭔가 이제 시술이나 후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 후기를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서 거기에 소비자가 후기도 남기고 후기도 공유하고 서로 거기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장인어른이 이제 췌장염 수술 받으실 때 처음으로 췌장염 수술 관련된 카페에 가입해서 어떤 의사랑 어떤 수술이나 어떤 병원 이런 거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돼야 고객끼리 뭔가 네트워크가 되면서 이 케이스가 좀 공유가 돼야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게 좀 좋은 제품이고 좋은 전략이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상무님, 내가 네. 잘못 가르쳤어요. 일단은 뭐 저도 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마존의 원 프로덕트 페이지가 이 네트워크이다. 뭐 굿닥터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라이드를 검색하나?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버는 라이드 검색 기능이 아니거든요. 라이드가 이 최소 단위의 MVN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라이드를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버는 드라이버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지금 웹사이트에는 Find the Doctor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Find the Doctor를 찾으면 자기 포스털 애드레스 근처에 있는 디오나비 시술병원 프로바이더들이 검색돼서 뜨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병원을 검색했을 때 그 병원에서 시술된 케이스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매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지만,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혐오스러운 이런 이 피가 나오고 뭐 이런 시술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정 기능 없이 너무 이렇게 공유하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Find the Doctor라고 해서 디오나비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우버로 따지면 운전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케이스를 공유를 해주는 건 전문가인 의사 입장에서 그거와 가장 유사한 이 케이스 정보나 자료를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주는 게 이 신뢰를 높인다.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프로바이더한테 환자를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사의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환자가 그 케이스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검색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와 있는데 꼭 굳이 뭐 리뷰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버를 보시면 우리가 제가 자꾸 우버 이유를 드는 게, 이렇게 교수님, 이것도 뭐 저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 저희가 우버랑 되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버 얘기를 많이 드는데, 우버도 보시면 저희가 드라이버를 검색하지 그 라이드를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라이드를 검색해야죠. 내가 신림동에서 이 구로동까지 가는데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 가는 그 간 라이드 경험들을 다 보여주고 그 라이드의 리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그게 이 네트워크이다, 우버의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은 될 수 있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검색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거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서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노 교수님이 몬스터닷컴이랑 링크드인 강의하면서 어떤 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는데, 네. 사실 이 임플란트 사업은 뭐랄까 스트라우만이나 뭐 덴치플라 이런 데서 훨씬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디오나비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네. 디오는 현재 지금 상무님이 이런 뭐랄까 사업을 잘 만들어 나가고 계시지만,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경쟁하는 회사를 스트라우만이랑 노벨바이오케어로 보지는 않고요. 우선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하는 회사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 업계에서 하는 회사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라서 뭐 그 회사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벤치마크하거나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대신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를 꼽으라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거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그 투명 교정 장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을 팔고는 있으나 이쪽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하는 회사를 굳이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우버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그래서 잘 안 되시겠지만. 예, 제가 시작할 때 소개를 할 때 오가닉 비즈니스는 첫 그 임플란트 회사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디오나비 제품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쌓아나가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디오나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서칭 폼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쭉 갖고 있고, 디오나비는 원 오브 댐의 그런 장비나 이런 걸 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회사가 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는 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디오나비의 하드웨어를- 자회사 같은 거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디오라는 임플란트 제품, 디오 나비라고 하는 솔루션을 파는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디오 나비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임플란트 시술이 의사하고 환자 간에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환경 생태계인 거예요. 디오 나비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 의미로서 존재하면 된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아까 다른 원우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스트라우만이 자기네들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덴치플라이가 자기네들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이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서 제한 요소들이 많고 또 성장 속도도 더디고 이런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M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이거를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차라리 임플란트를 다른 회사 임플란트를 이 네트워크에서 판매될 수 있게 해준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윤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 네, 정상무님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조회사니까 제조에 집중하고 네트워크 만드는 건 다른 회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시기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조회사로서의 기본이 아니라 제조회사가 되게 편협된 데이터, 이 디오 쪽에 대한 데이터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정상무님이 말씀하신 우버와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수렴을 해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긴 했어요. 오늘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잠깐 들어왔는데 아까 처음에 하셨던 질문도 그렇고 교수님이 잘못하신 건 일단 첫 번째 맞고요. 네트워크에 제가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정상부님이 등판하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정상무님 2년 걸렸다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거나 이런데 이제 국한돼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수업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의 핵심은 미니멈 바이어블 네트워크에 있는 미디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야 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는 큰 관점이 아니라 한 개체와 한 개체가 연결을 시키는 그 매개체가 뭔지가 계속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정상무님이 얘기한 그 미디엄을 가지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노 교수님도 큰 감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디엄을 만 놓고 보면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연결되고. 이 안에는 뭐 시술한 어떤 케이스 안에 되게 세세하게 그 사람들이 시술했었던 뭐 컨텐츠가 영상으로도 쌓이고 이미지로도 쌓이고 뭐 3D 스캐닝한 결과로도 쌓이고 내가 너무 좋아서 오늘 밥 먹었어라고 한 사람들의 후기로도 쌓이고 이거를 또 잘 의사들은 요거를 자기 주변에도 공유할 수 있게도 쌓이고 심지어 영업사원이 관련된 내용들을 커뮤니케이션한 것도 검색 결과로 쌓이고 그거를 또 공유할 수 있을 컨텐츠를 또 전환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미디엄이자 이 전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자양분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진짜 너무나 절묘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정현희 님이 말씀 주신 거를 이제 그 채팅창에 보니까 잘 이해를 했고 이런 후기가 달리고 공유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또 중요한 부스팅을 하는 역할을 이제 그런 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갈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가고 이미 해가고 있고 더 해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전체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하드웨어와 좀 연관돼서 설명을 저도 좀 드리자면은 테슬라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정상무님이 우버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지는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테슬라가 플릿 러닝을 할 때 자기의 하드웨어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누군가가 이 네트워크에 맞게끔 자동차를 제공한다면 그걸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버와 테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버의 네트워크와 테슬라의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디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뭐 이거를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누차 이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한 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자꾸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얘기하면서 시술에 대한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서 임플란트 회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네트워크 개념에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예를 들자면 아마존도 킨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저는 아마존의 킨들이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이 촉매 개념에서의 이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보면 아마존이 킨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공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이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는 이런 좋고 유니크한 경험의 네트워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3D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저희 3D 프린터 직접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D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서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토 플래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다 공급을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공급한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그 시술의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한 다른 제품들도 저희는 공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인 거는 의사분들이 제대로 시술을 플래닝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술 계획을 제대로 잘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시술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술을 잘 하시게끔 따라만 하면 되는 이런 애니메이티드된 이런 이 프로토콜들이 다 커스터마이즈 돼서 환자 개별 케이스마다 자동으로 그게 생성이 돼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몇 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놓고 이것 보고서 참고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ERP로 프로세싱을 다 하고 컨텐츠를 다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서 어떤 케이스를 주문을 하시던 그 케이스에 맞는 딱 그 케이스에 최적화된 이 프로토콜들이 자동으로 생성돼 가지고 그게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컨텐츠 안에는 시술하는데 또 그 프로세스를 또 이해하기 위한 한 대수 더 들어가서 아마존의 엑스레이처럼 내가 이 시술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뭐지? 또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지? 리스크를 감안해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뭐지? 그거를 그 스텝마다 다 이거를 눌러서 보면은 각각의 다른 교육 컨텐츠들이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회사인 거지,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 만들어서 이 시술 박스를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사를 한다면은 매뉴팩처링 부분을 분사해서 자회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수님. 디오 나비를 자회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가 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회장님 좀 설득해 주십시오. 지금 정상부님 설명해 주신 그런 미디엄을 이루는 이 케이스를 만드는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디오의 프로덕트들인 거고, 뭐 아까 플래닝을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게 케이스라고 하는 게 모든 시술 케이스마다 이 전체 모든 내용들이 다 쌓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체 그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미디엄이 너무나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계속 네트워크가 제품이야 라고 하는 게, 영업사원을 많이 만들면 그게 제품이고 밸류야 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 라는 거를 오늘 정상분이 좀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미국에서 그렇다고 제가 되게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400억의 매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영업사원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저니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영업사원 한 사람당 100억씩 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안 되는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새로운 영업사원을 뽑기보다는 다른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경험으로 인해서 고객을 레퍼런스로 해서 그 고객이 이 교육을 하는 이런 세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고객들을 모객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지금 영업 인력들을 4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억 정도를 하는 시점에서 영업사원 수를 한 4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 40명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코디네이션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 뭐 캐럴리스트,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채용을 하고 있고요.
순수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다니면서 팔고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화 시키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옆에 의사가 돈 많이 벌게 되면은 자랑하잖아요. 그럼 자랑하면 당연히 자기도 하고 싶은 거고, 아까 그 흑인 환자분도 집에 가면은 또는 뭐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다 자연스럽게 그냥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진짜 정말 5년 만에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정상무님이 EMB 수업에서 발표하신 적 없어요. 진짜 처음이야,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근데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 또 한 식사하러 가지만 가시는 더 분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병원을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디오에서 몇 년 전에 화이트캡 홀딩스 인수한 거는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혹시 거기서 이 이제 업계에 계신가요? 네? 네? 스트라우만하고 댄스플라이 얘기하시고 화이트캣까지 아시니까 혹시 이 업계에 계신가 해서 사실 저희 회사는 디오에 5년 동안 주주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미국 오피스도 사실 방문을 했었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시장 침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디오 시술 자체가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돼서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돼서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디오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뭐랄까 많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떤 뭐 M&A 관점에서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직접 교육기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화이트캡 홀딩스를 인수한 건 마찬가지로 저희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닝을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로서 갖춰야 되는 소양과 자질, 또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버 택시 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받잖아요. 뭐 손님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받는데 이제 의술이다 보니까 이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기관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교육기관 안에는 일부 생산에 관련되는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만 주된 요인은 그 화이트캡을 인수한 거는 이 연결을 돕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저희 의사결정의 배경이었고요. 앞으로의 M&A도 마찬가지. 환자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뭔가 이 여정을 완성하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파트너십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M&A를 해간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조직 없는 조직 이 개념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실 기회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들이 같은 룰셋을 가지고 이 합의된 이 기준하에서 같은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향점은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같이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거를 그 룰셋에 맞춰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가버넌스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M&A의 형태든 파트너십의 형태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화이트캡의 인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거의 일환이었고 또 앞으로의 이런 파트너십이나 M&A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맥락에서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캡 인수를 통해서 저희 케이스가 2배가 늘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만족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 목적은 케이스 수를 높이는 거니까. 그게 제가 이 네트워크의 크기를 판가름하는 척도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결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의사분들이 교육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프로바이더에 대한 이런 관리라든지 이제 사후 관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른 프로바이더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이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화이트 게임 인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케이스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무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를 까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들었는데 아까 매출이 4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지금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게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지향하지 않는 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던가요? 영업사원은 작다고 했으니까는 판관비는 적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다른 이렇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쌓으려고 매출하고 연관되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 어떻다 하더라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도 사실 이 feasibility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그 자체의 네트워크의 효용적인 가치로 인해서 상당히 비용들이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기존에 있는 레거시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는 메인테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게 제 생각으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훨씬 더 효율적인 회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네트워크를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회사다.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어쨌든 유기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또 이런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또 투자가 수반이 되고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저희가 있는 인더스트리 자체는 수익성 면에서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앞으로 저희 기준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면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면서 이 원가 코스트라든지 구조들을 좀 더 효율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은 있겠죠. 제가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건 뭐 기밀이라서. 아니 저는 저희 공시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저희 글로벌하게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률은 30%로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은 저희가 메인테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30%면은 그거는 A 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세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넘버 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매출이 작아서요. 아직 네트워크가 작습니다. 아까 해주신 질문에 다가 비슷하지만 근데 이제 더 키워 나가야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더 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신 거죠? 잘못 연결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석준 상무님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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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제가 강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 오가닉 비즈니스 사례를 이끌어간 분들이 수업을 이제 하는 게 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꿈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화가 된다면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강력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임플란트 회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주에 오는 테마파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꿈과 희망은 꼭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